회장님의 자식들은 얼마를 받을까? 세뱃돈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주나? 안녕하세요. 회계가 머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서의 법인 유상현 쌤 이거부터. 그거예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동성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유상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설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많이 나가셨나요? 이번에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루하게 보냈지 뭐. 아이들 뭐 절 한 번씩 하고 돈 받아가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거 받다가 50,000원짜리 생기니까 애들한테도 50,000원짜리 뭐 한 장이 아니면 두 장이면 바로 10만 원. 올해는 CD기 돈 찾으러 갔는데 5만 원짜리가 CD기가 한 7개 있는데 다 품절이야. 다 10,000원짜리야. 그래서 10,000원짜리로 막 세서 주니까 10만 원을 10번 세서 주니까 많이 주는 느낌은 주더라. 1,000원짜리 너무 좀 약간 양아치 같은 것 같고. 근데 다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뱃돈 이게 얼마 정도까지 증여세인지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주변에서 보면 세뱃돈 많이 받는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금수저 브이로그, 저는 아까 5만 원짜리 얘기했는데 걔네들은 100만 원 단위 얘기하고 있고, 초등학교 애들이 물어봐요. 한 명씩 너 이번에 얼마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애들은 다 합쳐서 뭐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비웃으면서 이 뭐 흑수저들이 이러면서 본인은 뭐 이번에 1,000만 원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실제로도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재벌이다, 이름을 말해도 되나? 뭐 이런 피디님 말해도 되나요? 뭐 이재용, 예를 들어 이재용 자식들은 이재용 회장님이지. 이재용 회장님의 자식들은 얼마를 받을까? 세뱃돈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주나?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재벌 쪽으로 가면은 내가 볼 때는 압축이 안 되고, 일단은 애가 아빠 엄마한테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어떤 재산이 생기는 거니까 증여는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증여세까지 내야 된다? 나는 일단 내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성향적으로도 그렇고 반대인데, 그 증여로 포착돼서 과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나는. 저도 이제 이 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세뱃돈 얼마 받았다고 바로 국세청이 그걸 포착하긴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불행한 일이지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설날에 세뱃돈 주시고 한 달 뒤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저희 신고하잖아요. 상속세 신고하게 될 텐데, 상속세 신고하면 저희 10년치 계좌를 한 번 다 봐야 되는데, 그 부모님께서 설날 때 세뱃돈 주려고 뭐 출금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뱃돈을 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줬으면 문제 없겠지만, 조금 금수저라고 생각하고 큰 돈을 줬다. 큰 돈이라면 대충 얼마 나왔을까? 1,000만, 2,000만 원? 1,000만 원 넘게? 1,000만 원 넘게? 1억? 1억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엔 일단 일주일 전에 세배 받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시는 가정이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거지. 그럴 수 있어, 물론. 근데 만약에 일주일 후에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일주일 전에 통장을 까보니까 세뱃돈이라는 명목으로 몇 천만 원이 나갔어, 애들한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세뱃돈 받은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럼 네가 증여받은 거야, 이렇게 과세될 거야, 그건 아마도. 근데 세뱃돈도 그러면 과세되는구나. 세뱃돈도 과세되니까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야 되겠구나. 이건 오바라는 거지, 내 생각에. 요새 애들 말로 개 오바, 이런 느낌. 그러면 뭐 법령을 좀 얘기해보면 사회통념상의 기준, 상증세법 46조죠. 거기에 사회통념상의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는 비과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목돈,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목돈의 기준은 한 얼마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동안 20몇 년간 회계사 생활하면서 세무조사 대응을 수도 없이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자리 잡힌 개념은, 사회통념은 어디다 갖다 붙여야 사회통념이 이게 통념이고 이건 통념을 벗어났다고 판단이 X로 정할 수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세무조사하시는 과세당국의 조사관분들이 이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건 사회통념 범위 안에 들어놨다,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나는 보여지고, 어떤 돈 많은 부모들은 매년 세뱃돈을 많이, 예를 들어 돈 1,000만 원씩 줬어, 애들한테. 아들 세뱃돈 1,000만 원 주는데 자기는 1억씩 쓰고 2억씩 쓰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1,000만 원 세뱃돈 준 거 시비 안 걸고 나머지 거 지출한 걸로도 조사할 게 너무 많은 거고. 그런데 자기는 발발거리고 돈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사람이 세뱃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줬다. 그럼 통념 벗어났다고 나는 보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아크로리오팍, 아리팍이라고 하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니까 그들의 통념에는 세뱃돈으로 이 정도 줘도 인정이고, 다른 사람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 기준으로는 사회통념상 갑자기 돈을 번 것도 적은데 큰 금액을 세뱃돈이라고 많이 주면 그거는 사회통념에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딱 맞는 건 아니어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면 세뱃돈 말고도 저희가 이렇게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이런 거 많잖아요. 징여대상공제 2천만 원까지 되니까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줘라, 그렇게 쌓아놔라, 10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니. 아니면 1억까지는 10% 구간이니까 1억 2천 줘서 10% 정도만 세금 내셔라, 이런 것도 많이들 하는데, 아니면 또 주식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신고를 바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준다, 이거는 이제 징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준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건 신고해도 세금도 없을 뿐더러 그런 개념화해서 그런 행동하는 거는 나는 할수록 좋다, 징여비리 할수록 좋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그걸 하면 잘하는 거지, 그거는. 근데 저희 막 미팅하고 상담 같은 거 들어오면 뭐 꼭 2천만 원이 아니라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어렸을 때 증여해 준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좀 컸어요. 뭐 요즘엔 사실 성인 된다고 해서 바로 부를 취직이 안 되니까. 취업도 안 되고 힘드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식한테 뭐 해준다고 해서 성인 됐으니까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뭐 사업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님들이죠. 저희 고객분들이 어떻게 해야 자녀한테 좀 세금 안 내고 해줄 수 있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지금 자식이 필요하대요. 이사해야 된다고 2억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드리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립해서 먹고 살게 사업을 하게끔 지원을 하든, 아니면 아버지가 준 돈의 범위 내에서라도 그거라도 안 까먹고 지키게끔 하든, 돈 몇 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개인한테 바로 주면은 우리 징여세가 1억, 5억, 10억 이런 구조로 10%, 20%, 30% 이렇게 가는데, 1억만 넘어가더라도 20% 세율 구간이니까 그러면 애한테 2, 3억 해더라도 몇천 세금이 나와버리는 거니까 법인도 활용할 수 있고, 법인에다 돈을 빌려줘가지고 법인이 그 일을 하게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법인 컨설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는 것들을 상담하고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는 보는 거지. 아니, 이제 구정 때 세뱃돈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흘렀는데, 이거 좀 춥지 않아? 내가 추우면 진짜 추운 거거든? 난 안 추워 원래. 사실 보실 때는 한 번에 찍으신 줄 알겠지만 저희가 이거 유튜브 괜히 시작했나 싶기도 하고 한 번에 찍은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찍는 곳이 지금 한파여서 목도리를 하시겠습니다. 목도리를 하셔서.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하던 얘기 계속 하면 2억, 3억 이런 돈을 도와줘서 사업으로 먹고 살게끔 하겠다. 부모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게 첫 스타트, 시작이 반이다. 첫 출발이고, 그 다음에는 적합한 전문가 찾아가지고 자기가 이런 계획인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플래닝이 가능할까를 묻는 것이 첫 출발인 것 같아요. 최근에 2022년도죠. 국세청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PCI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됐잖아요.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거기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금수저 자녀들이죠. 거기도 그냥 국세청 보도자료에 금수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치스러운 해외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러한 지출이 너무 많은데 이게 과연 징여세 신고가 다 되었느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일단 PCI 분석을 또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PCI 분석은 소득은 신고된 게 쥐톨 조금밖에 없는데 소비나 지출은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에 엇박자니까 이상한 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리는 거죠. PCI 분석을 통해서 금수저가 타겟돼서 조사받는 건 피할 길이 없다고 나는 보고, 왜냐면 아버지가 엄청 돈이 많아. 근데 애들은 놀아. 성인이고 직업도 가질만 한데 아버지 회사에서 월급은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만 신고해놓고 근로소득세 조금 내는데 타는 거는 막 람보르기니고 해외여행을 1년에 막 3개월씩 나가 있고, 이런 소비 지출, 신용카드 지출한 걸 비교해서 차이가 나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괘씸하기도 하고 과대 당하는 것도 맞다고 나는 보여지고,
그거를 대비할 방법이라는 건 난 없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세금이 안 붙는 소득이 좀 있어서 내 소비나 지출을 커버하는 영역들이 있으면 국세청이 그런 분석하기 전에 내가 한번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거지. 1년 동안 썼던 돈들을 쭉 대충 한쪽 면에다가 기록해보고 내가 버는 돈 기록해봐서 차이가 나면 이게 1년 딱 그랬다고 바로 내년에 세무서서 나오는 거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몇 년이 흘러가네? 그러면은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소비를 줄이든가 신고되는 소득을 올리든가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사전에 저다 당일날 그냥 툭 헉 하고 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런 용의 선상에 오를 수도 있겠네? 이렇게는 미리 준비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대표님 말씀은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걸 떼봐서 내 소득을 몇 년치를 좀 확인해 보고 그렇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건 아니면 어떠한 자산을 취득할 거다 하면 그 취득하는 거랑 비교해봐서 그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심한지 좀 확인을 미리 해보고 어떤 행위를 해보는 게 준비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맞긴 한데 해외여행을 갈 때 내가 좀 그럼 예를 들어서 리미트 한도가 얼마 남았나? 버는 돈에 신고 안 하고 남은 돈이 남았나? 이런 생각을 미리 하기는 거의 힘들 거고 이미 그런 행동들이 벌어졌어. 작년에 24년도에 벌어졌으면 이제 올해 25년도 지금 2월이니까 이제 쭉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 나올 거고 작년에 쓴 거 나올 거란 말이지. 감을 잡자 이거지. 미리 3월 달에 해외여행 갈 거야. 그럴 때 해외여행 갈 돈 없이 계획 잡는 사람 없다고. 그럼 그 돈이 무슨 돈이야? 신고 안 된 뭐 아빠가 공짜로 준 돈인가? 아니면 뭐 매출 누락해서 생긴 돈인가? 이런 감이 본인이 없이 다 행동을 하니까 24년도 23년도 거들 한 번만 보더라도 본인이 국세청에 알려진 수입은 50인데 쓴 건 80이었구나. 이런 감은 미리 있어야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럼 대표님 얘기는 뭐 해외여행 같은 거는 미리 계획할 수 없더라도 만약에 무엇을 산다, 자산을 취득할 예정이다, 뭐 아니면 주식을 산다, 아니면 집을 산다, 뭐 이런 경우에는 확인만 하고 다른 대응할 게 없을까요? 습관적으로 아버지나 엄마한테 돈을 받을 때는 돈을 빌린 거라는 차용증을 써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1억, 5억, 10억, 30억 이런 구조로 50%까지 세율인 증여세 폭탄 맞을 수가 있으니 일단 돈 꽂힌 거에는 차용증 다 써놓는다. 내가 지금 아직 돈이 없으니까 아빠한테 돈을 빌려는 거야. 다 빌리는 건데 나중에 벌면 갚을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 되면 써먹을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거든. 증여냐 빌린 돈이냐 차이는 크거든. 증여는 그냥 받은 거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거고 차용은 돈 빌린 거니까 나중에 돈 벌면 갚으면 되는 거고 나중에 조정하니 너 증여받았잖아. 통장에 딱 5천 꽂혔네. 뭔 소리예요? 빌린 건데요. 딱 내놓을 수 있잖아. 그런 습관 들이는 것도 나는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시청자분들께서 저희한테 댓글로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서 차용증 요청해 주시면 저희 동성회계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용증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사연 중에 저희가 상담해드릴 내용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 사연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각종 여러 경제 행위들을 하잖아요. 집을 살 수도 있고 차를 살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해외여행 갈 수도 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돈을 뭐 벌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얘기 중에 이제 국세청 세무당국과 비교해서 이렇게 해도 뭐 좀 괜찮은가요? 세금 폭탄이 아닌가요? 이런 좀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이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계획하는데 혹시 안전한 것인가요? 위험은 없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내주면 저희 동성회계법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한번 시원한 답도 드리고 필요하면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득이 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돼요. 저희 할 거 또 뭐지?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꼭 부탁드릴게요. 그거 해주시는 게 인간적이에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도리를 하시겠습니다. 목도리를 하셔서 해야 되겠다.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하던 얘기 계속 하면